일본 수출 규제.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반도체 산업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규제하고 있잖아요. 거기에 뭐 불매운동 일어나고,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슈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뭔가 복잡하다합니다. 일제강점기 이후, 해방 이후 한일 관계에서 어떤 중요한 축이 됐던 사건들,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, 현재의 일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,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뢰를 저버렸다고 한다. 근데 우리는 이러한 논리에서 무슨 소리냐 하고 있구나. 이런 점을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.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요, 이겁니다. 거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. 2차 대전 이후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? 미국하고 소련하고 대립이 시작됐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냉전 체제로 들어갔고요. 그런 냉전 체제의 출발점 내지는 어떤 폭발,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전쟁 6.25 전쟁입니다. 미국과 소련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한,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전쟁이죠, 국제전쟁. 이 과정에서 미국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어떠한 안보 전략 속에서 뭐가 매우 중요하다, 일본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.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자기네 어떠한 우호 세력으로 만들면서 이 아시아에 있어서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, 이른바 전범 국가의 어떤 책임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. 전순국, 연합국 또는 전순국들이라고 하는데, 숫자로 치면 한 48개 나라 정도가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일본하고 연합국 사이에 강화조약을 맺습니다. 결국은 이겁니다.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어떤 전쟁 상태를 이제 종료하고 점령지에서 벗어나서 일본 국민과 일본, 그 다음에 그 영해의 어떤 주권, 그래서 하나의 독립국가로 이제 인정하고, 동반자 관계, 동반자까지는 그때까지는 아니었겠지만, 그러한 자기네들 세력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. 일본은 반대급부로, 그래, 땡큐. 그 대신 우리가 가지고 해외 자산 다 포기할게.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. 그런 조약을 바로 샌프란시스 강화 조약이라고 합니다. 한국은요, 이때도 또 글로벌 호구인데, 승전국의 지위도 아니고, 어쨌든 여기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. 사실은 중국과 더불어서 일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초대를 받지 못해요. 여기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. 이 이후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철천지 원수였던 것 같지만은 몇 번의 상호 접촉을 하게 됩니다. 상호 접촉. 어떤 상호 접촉을 하게 되냐면 이런 거죠. 일본과 1951년 이후에 한 5차례에 걸쳐서 일제 강점기의 문제,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거쳐요. 그런데 일본은요, 철저하게 국가를 배제시키려고 합니다. 개인 대 개인, 피해받은 개인들에게 어떤 배상을 하겠다. 모양 빠지는 거죠, 사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 대 국가로 국가에 대한 배상을 하라.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서로 사마띠 아니했지, 그 뜻이 서로 사마띠 아니해서 계속 그러다가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해요.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의 내용이에요. 이 체결의 내용은요, 이거예요.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과거 조선 시절에 투자했던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한다. 이미 포기당했었는데 뭘 새삼스럽게, 그지? 이미 포기당했어요. 그것을 포기하고, 그 다음에 3억 달러의 무상 자금, 이거를 이제 배상금이라고 표현을 해요. 우리는 배상금, 걔네들은 어떤 지원금,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다르긴 한데, 어쨌거나 그냥 3억 달러. 근데 그 3억 달러가 다 준 것도 아니에요. 제가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는데요. 대략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본에 줄 돈이 4,500만 달러 정도 있었나 봐요. 요건 까고 이렇게 된 거죠. 3억 달러에서 저거 까고 나머지, 그 다음에 2억 달러는 차관으로 줄게, 이렇게 된 거죠. 자, 요거 해줄 테니까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한다.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가 과거의 일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한일 기본 조약이에요.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. 뭐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러한 문서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뜻을 이렇게 딱 적어놔야 되는데,
요 조항이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뭐라고 했냐면 양체약국 및 그 국민, 법인이라는 것은 기업들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.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. 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조항 때문에 지금껏 뭐 하고 있어요? 일본에서는 다 해결됐는데 왜 니네 와서 딴소리야 라고 하고 있고, 우리는 야 그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문제는 처음부터 서로 생각이 다른데 도장을 찍었다라면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일본도 사실 이 조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. 지네 나라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저게 진짜 끝난 거야? 쫑친 거 맞아?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았겠죠. 그랬을 때마다 이 조약 이후부터 94년까지 일관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. 자, 잘 보세요. 개인 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. 국가가 자국민의 청구권에 대해서 국가로서 국제법상 갖는 외교권을 포기하는 것.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하여 또는 국가를 대표하여 너희들한테 청구한다.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. 다시 말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은 있다라는 것도 일본 자체도 스스로 지금까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. 1994년 일본 외무성에서 발표한 어떠한 결과물이란 말이죠. 즉 지금까지 지금 아베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지들이 하는 말도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국교 정상화 내용이고 이 조항 때문에 지금 두고두고 지금 후환이 생기는 거죠.